베냐민 솔라리 파라비치니는 예술가이자 예언가로 그의 예언이 아시아와 전 세계에 큰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그가 한반도에 대해 예언한 것들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만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라비치니는 극소수만이 지닌 희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간을 넘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이러한 비전을 예언 그림 또는 심령화라고 부르는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1930년부터 1972년까지 그는 방대한 양의 이러한 작품을 제작했으며 그중 많은 것들이 놀랍게도 미래의 사건들과 일치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비전이 예계 생명체와의 접촉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다가올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방대한 지식을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이 단지 놀라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라비치니의 예언 중 일부를 살펴보고, 특히 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실현되고 있는지, 그가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파라비치니는 189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뛰어난 그림과 회화 실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예술 경로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감정의 깊이와 미적 아름다움으로 칭송받는 화가이자 조각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그는 미래에 대한 기이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자신의 비전을 창작물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의 그림은 수많은 신비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작품들을 단순히 그의 예술적 생산물의 신비한 부분으로 여겼지만, 그의 예언들이 실제 사건들과 일치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치로 인해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더욱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는 평생 동안 700개 이상의 심령화를 제작했고, 그 주제는 기술적 진보에서부터 자연재해, 세계 정치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가 예견한 몇몇 사건들은 놀라운 정확도로 특정한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예언한 시점은 실제로 그 기술들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그가 미래의 특정 사건들을 상세하게 묘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우주여행과 기후변화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수십 년이 지나야만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확성은 그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비전을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파라비치니는 자신의 예술과 그가 영적 영감을 통해 받았다고 믿었던 메시지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계시들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재능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는 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보았고, 다른 이들은 그의 작품이 단지 인류의 운명에 대한 그의 걱정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전통적인 예술과 심령화를 계속해서 제작했으며 1972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그의 비전, 예술, 그리고 영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냐민 솔라리 파라비치니는 그의 신비로운 예언들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노스트라다무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을 미리 예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의 진정한 예언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살펴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거짓 예언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며 이는 그의 예언들이 여러 차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파라비치니의 예언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그가 이러한 정보를 외부 출처로부터 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군가로부터 미래에 대한 비밀을 들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언을 만들어냈고 그 예언들이 놀랍게도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그런 사건들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며 그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예언적 능력은 설명되지 않으며 이는 그가 진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이들을 더욱 매혹시킵니다.
그의 비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의 예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68년 파라비치니는 주목받는 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UFO 문제는 논의될 것이며 곧 해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은 세상의 종말 전에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는 그를 눈멀게 하는 고립과 편견을 버려야 하며 젊은이들이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에서 그는 UFO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현상에 대한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진실이 세상의 종말 이전에 드러나야 한다는 긴급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신비를 풀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라비치니는 당시 과학자들이 뚜렷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며 그들이 명백한 사실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더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들이 미래의 발견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68년 베냐민 솔라리 파라비치니는 UFO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 주제가 오늘날과 같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맥락에서는 이 예언이 흔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매우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달에 대한 예언도 남겼으며 이 예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달의 오벨리스크들이 언젠가 말을 하여 인간의 목소리를 파괴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매우 신비로우며 달에 존재하는 구조물들이 언젠가 인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라는 표현은 그가 정확히 무엇을 상징했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언과 관련된 그의 그림은 달 표면에 있는 오벨리스크를 묘사하고 있어 파라비치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지에 대한 신비와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또 다른 달에 관한 파라비치니의 예언도 마찬가지로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달이 그곳에 있었던 존재들, 그리고 여전히 있는 존재들에 대해 말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푸른 빛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언은 어느 시점에서 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 대한 폭로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며 또한 신비로운 푸른 빛을 언급합니다. 이 푸른 빛은 비유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떤 에너지나 지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 생명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많은 예언들이 그러하듯 이 예언 역시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낳으며 미지의 세계와 숨겨진 진실에 관심을 갖는 이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라비치니의 예언들은 종종 달을 단순한 천문학적 대상 이상으로 영적이고 예언적인 의미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구와 달 모두에 존재하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달이 과거에 외계 생명체가 살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떤 형태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러한 예언들이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외계 현상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과 열성적인 이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비전들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현실관을 도전하게 합니다. 1960년에 그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견하며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우주선으로 여러 행성에서 와서 안데스 산맥과 남부 파타고니아에 정착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지낼 것이며 그들을 목격하고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주선들은 거대한 불의 물고기로 묘사되었으며 남극에 도착하여 도움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까지 하늘에 머물며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인간과 외계 생명체 사이의 가까운 상호작용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올 중요한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에 대한 묘사와 안데스와 파타고니아와 같은 특정 장소의 언급은 예언을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라비치니는 거대한 불의 물고기 형태의 우주선이 지구로 와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아마도 전 지구적 재앙이나 세계 대전과 같은 위기 속에서 인류를 돕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인류가 더 광범위한 우주적 시나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을 확장시키며 여러 행성의 생명체들이 연관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비치니의 예언 중 더 많은 것들이 있으며 그중 몇 가지는 앞서 언급된 것들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를 유명하게 만든 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을 통해 우리는 그의 놀라운 예지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소음의 소리가 하늘을 귀먹게 할 것이니 그것은 폭탄이다. 이 예언은 일본과 폭발 같은 것을 묘사한 그림과 함께 등장했으며 종종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파라비치니가 이 예언을 1939년에 남겼다는 사실은 1945년 폭탄이 떨어지기 몇 년 전이라는 점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이 예언은 그가 예언자로서 명성을 얻게 만든 중요한 계기 중 하나이며 그의 다른 예언들에 대한 미스터리와 논의를 증폭시켰습니다. 이 예언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파라비치니가 무기를 원자폭탄이 아닌 F폭탄이라고 부른 표현입니다. 이는 그가 이 사건을 예견할 때 단순한 기술적 용어가 아닌 상징적이거나 개인적인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소음의 소리가 하늘을 귀먹게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은 폭발의 강력한 이미지와 그 물리적, 감정적 충격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수년 후 예언이 실현되면서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1936년에 베냐민 솔라리 파라비치니는 성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미리 예견한 듯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여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남성에게 건네주고 남성은 자신의 옷을 여성이 입을 것이다. 둘은 동등한 지위하에 행진할 것이나 시간이 그들을 소모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전통적으로 각 성별에 속한 특성이 교환되고 남성과 여성이 스타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서도 서로의 특성을 채택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동등한 지위라는 표현은 특히 지도력의 위치에서 성평등을 예견하는 것으로 이는 당대에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언이 실현된 것을 분명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앙겔라 메르켈과 같은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남성의 전통적 의상인 정장을 입으며 남성 중심의 규범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라비치니가 언급한 대로 긴 머리를 기른 남성들이 흔해지며 이는 20세기의 성별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사회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는 또한 시간이 그들을 소모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성평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적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파라비치니는 또한 환경에 대한 예언도 남겼는데 이 예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대 과학적 발견과 놀랍게도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다가 범람하여 대홍수를 일으킬 것이며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지구의 축이 이동하여 적도가 극이 될 것이다. 바다는 피가 될 것이며 마지막의 끝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바다의 확장과 극지방의 빙하 융해와 같은 극단적인 환경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일치합니다. 지구 축의 이동과 적도가 극으로 변한다는 언급은 지구의 기후와 지리학적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암시하며 다소 극단적이지만 현재의 기후 변화와 지질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피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대규모 해양 재앙이나 해양 환경의 심각한 악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오염이나 해양 생물의 대량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언어일 수 있지만 이 문장은 기후 변화의 영향이 지구 생명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라비치니가 예견한 극지방의 빙하 융해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언급은 오늘날 특히 시의적절한데 이 현상들이 기록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언이 극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는 환경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경고로 작용하며
이러한 파국적 상황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베냐민 솔라리 파라비치니의 많은 예언들은 신비와 상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의 예측은 종종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되곤 했습니다. 지구 축의 변화를 예견한 그의 예언은 가장 난해한 것 중 하나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주제를 다루며 지구의 축이 이동한다면 그로 인해 기후, 기상 패턴,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깊은 변화를 암시하는 내용은 전 세계적인 급격한 변화와 함께 지구 환경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바다는 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 구절은 더욱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이 문장은 대규모 해양 재난으로 인해 해양 생물의 대량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나 바다의 심각한 오염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강렬한 이미지로 환경 재앙이 미칠 파괴적인 영향과 그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강조합니다. 비록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그것은 환경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해와 행동의 시급성을 환기시킵니다. 파라비치니는 그의 예언에서 종종 종말론적인 주제를 다루며 전 지구적인 파괴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하고 흥미로운 예언 중 하나는 북미에서 일어날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북미의 자유는 빛을 잃을 것이다. 그녀의 횃불은 기념비를 밝히지 못할 것이며 2번 공격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공격과 종종 연관됩니다. 특히 자유의 여신상과 쌍둥이 빌딩에 대한 공격을 예견한 것처럼 해석됩니다. 비록 자유의 여신상이 직접 공격받지는 않았지만 자유를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물에 대한 언급과 미국 땅에서 일어난 공격이 결합되어 이 예언이 11분의 9 사건을 예견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예언은 미국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2번의 공격이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11분의 9 사건 당시의 2가지 주요 공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쌍둥이 빌딩에 대한 공격과 이로 인해 미국 전체가 받은 감정적 충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라비치니가 이러한 사건을 수십 년 전에 예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놀랍습니다. 횃불이 기념비를 밝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문장은 이러한 공격이 희망과 자유에 대한 위협을 상징하며 11분의 9 사건이 미국과 세계에 미친 깊은 영향을 암시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파라비치니의 예언적 능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사건들의 영향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의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파라비치니는 강력해 보이는 상징과 제도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1938년 그는 하늘에 떠오르는 빛의 원들이 다른 행성에서 온 낯선 존재들을 데려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1947년 로즈웰 사건 이후 널리 알려진 현대의 UFO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이 예언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파라비치니가 대중적으로 논의되지 않던 시기에 미래의 UFO 현상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지구 밖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 지구를 방문했으며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다른 예언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났으며 인간과 외계 존재 사이에 깊고 오래된 연결고리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파라비치니는 더 나아가 구약성서에 나오는 천사들이나 여호와의 목소리가 바로 이 외계 존재들일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전통적인 성경 해석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현대의 외계 개입 이론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해석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도전하며 외계 생명체가 인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파라비치니의 이러한 비전은 영적 요소와 외계적 요소를 결합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의 답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의 예언은 상징과 복잡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과거와 현재의 세계적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두고 끊임없는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934년에 그는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원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예견했는데 이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지정학적 혁명 중 하나를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에너지와 핵무기의 개발 및 사용을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파라비치니가 원자가 세계 정치와 안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예견한 것은 그의 뛰어난 선견지명과 기술의 미래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파라비치니의 세상이 원자화되고 사람들이 눈이 멀 것이다 라는 예언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 의미로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 도덕적, 존재론적 위기를 무시하는 인류의 집단적 눈먼 상태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가 핵에너지의 파괴적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으로 이는 핵폭발의 물리적 결과인 시각장애, 즉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폭발의 강렬한 섬광으로 인해 생긴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파라비치니의 이러한 예언은 현대의 기술적 발전과 그로 인한 위협을 통찰하는 데 있어 그의 선구적인 능력을 잘 보여주며 그의 예언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제적인 미래의 흐름을 예견한 것임을 입증합니다. 이중 해석은 파라비치니가 핵시대의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이해를 드러냅니다. 또 다른 예언에서 파라비치니는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며 인간의 대기권 침입으로 인해 폭풍우가 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 동안 이루어진 핵실험의 환경적 영향을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수백 차례에 걸쳐 대기권에서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이는 방사능을 널리 퍼뜨려 환경과 인류 건강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폭풍우는 이러한 핵실험의 파괴적인 결과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폭발 자체의 즉각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과 기후 변화와 같은 잔여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파라비치니가 그의 시대를 훨씬 앞서 미래의 문제를 예견했음을 보여줍니다. 핵실험, 특히 대기권에서의 실험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후 패턴의 변화와 방사능 오염의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구의 생태적 균형에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라비치니가 폭풍우라고 했을 때 그는 이러한 기후적, 생태적 혼란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예언은 지구의 자연균형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윤리적, 환경적 책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위험을 경고하는 그의 통찰력은 그가 새로운 질병의 출현을 언급한 또 다른 예언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성의 접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핵기술과 그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노출로 인해 촉발된 질병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냉전과 그 이후의 기간 동안 핵실험 지역이나 사고, 특히 체르노빌과 같은 사건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이 여러 질병과 돌연변이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비치니는 그의 신비로운 예언을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과 관련하여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파라비치니의 5가지 주요 예언입니다. 예언 5. 아시아 거인의 깨어남. 파라비치니는 아시아의 거인이 깨어나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기술, 경제, 문화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엔터테인먼트, 혁신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파라비치니가 예언한 깨어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언4. 정치적 위기와 불안정성. 파라비치니가 예견한 또 다른 한반도의 현실은 정치적 위기와 불안정성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남북한 간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황을 겪어왔으며 글로벌 강대국들과의 복잡한 관계도 그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파라비치니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긴장은 지역의 정치 구조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일련의 과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분열과 갈등은 이 변혁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파라비치니의 예언은 그가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그의 많은 예언들이 오늘날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언 3. 자연재해. 파라비치니는 아시아를 강타할 자연재해를 예언했습니다. 한반도는 최근 몇 년간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의 증가를 겪고 있으며 이는 파라비치니의 예언과 맞아떨어집니다. 이러한 기후현상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으며 한국을 기후변화 논쟁의 중심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파라비치니가 언급한 자연재해는 오늘날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언 2. 한반도의 영적 지도력. 파라비치니는 아시아가 세계의 영적 갱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영성과 종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독교의 확산과 더불어 전통적 신앙의 부활이 눈에 띄고 있으며 불교와 도교 같은 영적 추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과 영적 갱신은 파라비치니가 예견한 영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언 1. 환경보호의 수호자로서의 한국. 파라비치니는 아시아가 환경 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한국은 환경 문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 가능성, 재생에너지, 탄소 배출 감소 문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 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파라비치니가 예견한 것처럼 환경 보호 문제에서 한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솔라리 파라비치니는 놀라운 예언 능력을 지녔으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에 접근한 듯 보입니다. 700개 이상의 픽토그램과 예언 중 많은 것이 미래의 사건을 정확히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들도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를 다른 예언자들과 차별화시키며 그의 많은 예언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할 때 파라비치니는 정확성을 유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바반가는 2016년에 유럽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파라비치니는 그러한 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며 많은 예언에서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언이 모호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파라비치니의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의 많은 예언이 매우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파라비치니는 모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유명한 예언자들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많은 예언이 현실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파라비치니는 시대를 앞서간 비전가로 그의 정확하고 강력한 예언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클릭해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줄지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